태그로 한다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아까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라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바디 태그가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디 태그에 있는 스타일 속성은 HTML의 사용설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타일 속성의 속성 값으로는 반드시 CSS가 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CSS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CSS는 HTML처럼 자바스크립트처럼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목표는 디자인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예요.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하라는 CSS의 코드라는 거죠. 자, 제가 대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스타일 속성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훈을 한번 챙겨봅시다. 자,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하는 언어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웹브라우저는 한 번 화면에 출력되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바디 태그는 언제나 바디 태그입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따라서 바디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추가되면서 이 바디 태그의 디자인을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것이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제어하는 언어다 라는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 바로 이러한 특성이 웹페이지를 훨씬 더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웹페이지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는 한 줄도 본 적이 없다고 치세요.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추론해 볼 수 있도록 또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 이번 수업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문법이 나왔다고 심란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HTML 위에서 동작하는 언어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HTML이란 컴퓨터 언어에 완전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뭐랄까요, 낑겨 넣을 것인가 둘이를 랑데뷰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new 파일이라는 걸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ex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HTML의 기본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넣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페이지를 열어봅시다. 자, 여기서 ex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방법은 우선 웹브라우저한테 HTML의 코드로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시작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스크립트라는 태그예요.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자바스크립트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문서에 document.write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hello world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자, 이거 봅시다. 제가 h1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자, h1 html이라고 쓰고
이 밑에다가 hello world라고 쓰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라는 아주 정당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가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HTML은 1 더하기 1은 영원히 1 더하기 1이 나올 거예요. 자,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이에요. 계산기처럼 동작할 수도 있는 다재다능한 녀석입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숫자 2가 나온단 말이죠. 즉, 자바스크립트는 숫자 1과 숫자 1을 더한 결과를 2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HTML은 정적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대충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1 더하기 1, 또 document write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뭐냐? 이런 거 제발 무시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얘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는 것이고 웹페이지에다가 어떤 글씨를 출력할 때는 document write를 쓴다라는 걸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말고 제가 아는 한국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태그를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만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벤트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이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주제니까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HTML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 사용하는 태그는 input 태그예요. 그리고 타입을 버튼으로 하시면 얘가 버튼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글씨를 쓰고 싶으면 value라는 속성의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hi라고 적겠습니다. hi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hi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라는 것이 뜨게 하고 싶어요. 예, 경고창은 alert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 우리 경고창 alert 한번 검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alert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에다가 저걸 넣을 건데 on 클릭은 땡땡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alert 그리고 hi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시키고 클릭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이 상황을 한번 같이 해석해보죠. 자, 여기에 제가 onClick이라는 속성을 썼는데 이 속성은 아주 특별한 속성입니다. HTML의 설명서에는 onClick이라는 속성의 속성 값으로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가 와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적혀 있냐면 onClick 속성의 속성 값은 웹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onClick 속성이 위치하고 있는 태그에 누구예요? 얘죠.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기억하고 있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웹브라우저가 동작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onClick 속성을 만나면 alert high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실행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해요. 즉,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onClick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이벤트를 우리가 다 생각한다면 무한히 많은 이벤트가 있을 거지만 그 중에서 기념할 만한 이벤트들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클릭했다든지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인풋인데 타입을 텍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자, 네모 안에다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입력하면 내용이 변하잖아요. 내용이 변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를 체크하는 이벤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한 이벤트는 on 하고 c까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디터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기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on 클릭 말고 헷갈렸어요. on change라고 하는 속성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change 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abc라고 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바깥쪽으로 뺄 때에 웹브라우저가 onChange 이벤트를 실행시키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 넣고 다시 지운 다음에 빠져나오면 그때는 웹브라우저가 onChange 이벤트를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기념할 만한 것들 몇 가지, 약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이벤트들을 정의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웹페이지를,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저는 검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RIPT, 자, 그 다음에 키 다운, 예, 이벤트, 그리고 ATTRIBUT, 속성 이 정도로 검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onKeyDown Event Attribute 속성이죠. HTML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했더니 짜잔 이렇게 나와요. onKeyDown.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input 타입은 텍스트 그 다음에 onKeyDown은 땡땡 이렇게 하고 경고 key down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리로드하고 보면은 자, 요 안에서 제가 키를 아무거나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키를 눌렀다고 나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는 on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 여기 있는 요 친구들, 예, 요 친구들이 주인공이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벤트라고 하고 웹브라우저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념할 만한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만한 이벤트들 뭐 10개, 20개 정도를 정의해 놨고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메인 예제로 들어와서 night, day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부러 우리 알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onClick이라는 속성이 들어있고 그 onClick의 속성 값으로 아직 우리가 100% 이해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 덕에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이 왔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아주 재밌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꼭 파일이 아니라도 그냥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아주 가벼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그리고 콘솔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나오고 껌뻑껌뻑하죠. 바로 저 콘솔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즉석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할 때 우리 뭐 하나요? 계산기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는 습관적으로 이 콘솔 창을 열고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서 이 텍스트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몇 개의 문자로,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거 셀 수 있어요? 어렵죠, 세 개가. 자, 그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면 이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자의 숫자를 알려주는 이 열의 문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명령이 length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점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자, 요걸 제가 얼럿으로 감싸 볼게요. 여러분 얼럿이 뭔지 아시죠? 예, 경고창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765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세보시죠. 자, 요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일상에서 뭔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 파일을 만드는 게 아주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즉석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콘솔에서 실행시키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안에 삽입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인 것처럼 동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제가 실행시키는 자바스크립트는 이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행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점에 착안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코딩이라는 그룹의 화면인데요. 이 그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룹에는 커뮤니티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부드럽게 그룹이 운영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 같은 건데요. 아무래도 많이 안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열람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다가 이벤트를 했어요. 제가 책